공호 호전 반응의 정의와 잘못된 현대 서양의학. 자연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호전 반응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 치유의 힘이 건강에 좋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을 비롯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본질, N은 자연 치유의 힘으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 있다. 한마디로 호전 반응은 자연 생명의 원리로 치유하려는 재생 반응을 말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연 치유의 힘이다. 만약 어떤 치유나 처방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호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서양의학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이민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을 가하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약화되고 만다. 이러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악화 반응을 불러일으켜 체온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물로 세포 재생을 방해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럼에도 서양의학에서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의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자연치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기초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실 호전 반응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과학의 영역에서는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깊이 따져볼 것 없이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생각해보라. 아마도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때를 제거하는 목욕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낡은 세포가 죽으면서 때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재생 반응이다. 만약 몸에서 이러한 자연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이미 부패했을 것이다. 재생 반응은 우리의 몸 세포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 치유 반응이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그 깊이와 종류가 다르긴 해도 모두 자연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허약체질이라면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호전 반응을 강화해 질병,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대우주자연 먹을거리 모내라 적혈구라는 단계적인 분화 과정을 치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 건강이나 생활습관병, 성인병, 은 적혈구나 그 혈구의 재료인 식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체는 소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주 자연과 아예 무관하다고 여기며 생활한다. 인간이 자연이나 자연치유력과 무관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에 그저 부작용이라는 오해의 딱지를 붙이고 손을 놓게 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 식품이나 대체요법을 과대 광고라며 못을 박는 한편 언론을 통해 그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무지와 무능력에서 나온 발상이다. 사실 현대의학은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과 세포를 더욱 분해하고 해체의 유전자, 원자, 분자를 분석하느라 난리법석을 떤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은 아니다. 그런 탓에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기계 부속품처럼 갈아치우는 수술요법이 유행하면서 인간 기계론적 생명과학이 되어버렸다. 수술요법은 기계론적 세포관에 따라 인체가 자연치유력을 발동해 치유하려는 내 몸 안의 호전 반응을 도려내는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치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은 산업사회의 한 분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 산업이란 의료장비 사업, 진단장비 사업, 화학약제 사업, 병원 사업, 의료진 양성 사업 등을 말한다. 실제로 일어난 분야는 오늘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은 바로 병원 치료라고 한다. 실제로 이미 많은 병원에서 기계 부속품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인체 세포에 화학약제를 치고 부속품에 교체하듯 수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해 인공장기, 인공혈액, 인공관절 등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병원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수리점 같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여러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췌장에는 인슐린, 혈관에는 고혈압 약품, 위장에는 소화제, 갑상선에는 호르몬제, 염증에는 항생제를 들이붓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처방으로 몸이 하는 일을 약이 대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만다. 약에 깊이 의존하는 인체 세포는 재생의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합병증만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약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인체가 망가지게 된다. 서양의학의 처방이나 치료법에는 인체 세포의 재생으로 자기 기능을 다하는 자연치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의 의학자들에게는 아예 자연치유력이나 호전반응, 재생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오히려 서양의학의 모든 치료는 자연치유의 힘인 호전반응 저하시켜 날로 질병화, 만성화, 합병화의 전철을 밟게 만든다. 만성병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호전반응이 치유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현대의학에 버림받은 수많은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에는 호전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기호치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건강한 세포로 재생하려면 적혈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발상조차 없다. 이는 동양의학의 기본 상식인 피가 맑아야 무병장수한다 는 진리를 부정하는 셈이다. 공유, 호전 반응의 근원은 열에너지다.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물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빛, 광선 에너지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빛이 열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는 곡물에는, 식물 에너지로 인체 내에는 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광물질에 태양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에너지는 곡물이나 야채의 식물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 역시 빛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 다양한 광물, 토양, 식물 에너지는 영양이라는 물질이 되어 소화기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동물적 화학 에너지, 적혈구로 바뀐다. 그리고 그 유동성 적혈구 세포는 고착된 세포가 되어 생명의 기운이 된다. 영양이란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 소화기의 기능에 의해 음식물이 당분,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에너지 물질로 바뀐 것을 말한다. 당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즉 제련소의 용광로처럼 미토콘드리아 내의 구연산 회로를 통과하면서 산화되어 인체의 화학 에너지로 변화된다. 이러한 화학 에너지는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에서 생체 내의 화학적 변화를 거쳐 세포 열 에너지로 생산되며 이는 대사 과정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포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질병이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 영양의 화학적인 열로 변화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끝없는 냉기의 제거 과정이자 정상적인 체온 발열고 호전 반응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만성 질환을 넘어 무병장수의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태양에너지, 영양의 기초의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상의 건강법이다. 나아가 최고의 의학이자 양심적인 의술이며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영양을 섭취하고 냉기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모든 사람의 최고 관심사일 것이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 알고 있다시피 섭씨 36.5도이다. 그런데 체온이 낮아져 섭씨 29도에서 30도에 이르면 의식을 잃거나 동공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지경 놓이게 된다. 만약 섭씨 27도 이하가 된다면 더 이상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흔히 만병의 원인으로 불리는 감기는 체온이 낮아지면 걸리기 쉽다.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린 다음 쉽게 낫지 않고 반복되는 증상도 냉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에 잘 견디는 체질인 인류는 여름보다 겨울에 암을 비롯해 감기, 폐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중풍 등의 질환에 더 잘 걸린다. 또한 이들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생명의 노화가 급진전된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은 새벽 3에서 5시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천식 발작이나 가려움증, 불면, 빈뇨, 저림, 통증,
돌연사 등 저체온 증사로 인한 병적 고통이 심해진다. 만물은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생기가 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물론 모른 동물과 식물은 태양 에너지 덕분에 면역력, 정상체온을 갖고 만병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의 힘은 열에 의존한다. 인간에게는 온기가 있고 적혈구, 세포, 그리고 자연 치유의 힘이 있다. 인간의 체온은 지구가 가장 뜨겁게 달궈진 시간대에 가장 활발한 면역력과 더불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의 생체는 일종의 열기관으로 2시에서 8시까지 가장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일지라도 추운 겨울에 조난을 당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봉사하고 만다. 그만큼 체온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열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간에게 세포 에너지인 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따뜻한 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그것은 면역력의 완전한 사망이자 호전 반응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온열동물로 생명 온도의 마지노선인 약 섭씨 30도 이하가 되면 소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정도 체온이면 자연 치유의 힘에 의한 호전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태양, 생명, 에너지인 온열이 파괴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다.